먹이에만 관심이 있다면 굳이 가장 높이 날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더 멋지게 날고 싶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높이 날기 위한 도전은 계속돼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도전의 중심에서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오늘도 우리 가족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실래요? 먼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아빠입니다. 아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HRD 담당자 연수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르시네요. 취업해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사업과 우수훈련 과정 지원을 통한 근로자 능력 개발, 그리고 성장 동력, 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과 사이버 열린 학습 등을 통해 평생능력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취업을 한 뒤에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로자 개인의 평생능력 개발 사업은 국가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 되며 글로벌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연수를 마치고 회사에 도착해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군요. 얼마 전에 입사한 구마라 씨입니다. 구마라 씨는 스리랑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고용 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지원에서부터 사업장 내에서의 여러 갈등과 애로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이외의 재해 사고에 대한 지원과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취업 알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취업 생활과 귀국 후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꿈꾸며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오빠입니다. 필기와 실기시험, 거기에다 자격증 신청, 이 모든 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하고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자격검정 업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표준과 훈련 및 출제 기준 등을 정립하고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국가기술 자격 및 국가 전문 자격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참, 얼마 전에 자수 분야에서 20년간의 투철한 장인 정신을 인정받아 명장이 되어 가족을 놀라게 하신 우리 엄마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을 우수 기능인으로 양성하시겠다는 포부에 가족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했습니다. 후배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기능 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과 우수 기능인을 양성하는 기능장려제도에 참여한다면 희망찬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게도 문자 메시지가 왔네요. 저는 지금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자주 찾고 있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해외 취업 활성과 해외 취업 연수를 통한 글로벌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국가 간 교류 사업과 APEC, ILO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의 인력에 대한 기술 맞춤 교육과 기술 전수를 실시하는 국제 H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로 자신의 꿈을 넓혀갈 계획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 가족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 명예보다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멀리 보기 위해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름다운 도전을 사랑합니다. 예, 다른 기관에 비해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상당히 업무가 다양하죠, 그죠? 아까 앞에 말했던 체육회나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쉽게 되는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의 선택의 폭도 넓을 수가 있죠. 자, 기관 소개는 일단 동영상으로 왔으니까 앞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현황으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8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82년 설립이 된 행태고요. 그 다음에 82년도 설립이 돼서, 2008년도에 국가 자격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 기술 자격만 했었는데, 지금 국가 전문 자격을, 그러니까 노무사라든지 벨리사라든지 그러한 자격도 44개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아시다시피 아까 동영상 본 내용이고요. 예산은 보면은 약 한 2,050억 정도, 그 다음 위탁 사업비를 합치면은 약 한 5,000억이 넘게 예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전과 전략은 사실 앞전에 나왔다시피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참여율 확대라든지 자격 관리,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 체계 고도화, 조직 운영의 효율화라는 이러한 과제를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조직도는 이사장 이하 1,04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개 지역본부와 18개 지사, 그러니까 강력시를 포함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하나의 지사가 있습니다. 사업 소개로서는 아까 비디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평생 능력 개발, 국가 자격 관리, 국가 자격 관리 같은 부분은 요새 남자의 자격에 보면은 이윤석 씨가 도배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 기능사를 도전을 했는데 아마 필기 시험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걸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60점이면 합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외국인 고용 지원, 국제협력, 해외 취업, 기능 장려, 기능 경기, 아까 동영상에서 일부 소개된 내용입니다. 자, 평생능력 개발은 인적 자원 개발 전문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능력 중심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서 평생능력 개발을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가기술 자격 관리는 저희들이 국가기술 자격은 종목이 약 516 종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부터 시작해서 기능사, 기능장,
그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은 37개 종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접수하고 있는데 자격증 접수는 거의 다 인터넷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그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은 인터넷 접수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외국인 고용 지원인데요. 그 외국인 고용 허가제라는 것은 그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그 외국의 단순 기능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이기 때문에 15개의 해외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런 그 귀국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외 취업 및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공단에서도 그 해외 취업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직자를 위해 가지고 그 해외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적인 성과로 봤을 때는 그 2009년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부문 베스트 HRD 인정을 획득했고 33개 기관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올림픽에 종합 우승을 했었습니다. 제40회 기능올림픽. 이러한 부분은 일종의 많은 대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용정보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로서는 이제 채용 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의 전형 절차로서는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 3차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어학 성적 기준으로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700에서 800점 수준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08년도에는 토익 기준으로 800점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채용을 할 경우에 700에서 800점 사이를 정확하게 아직 기준을 뭐 800점으로 할지 아니면 750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그 채용 공고할 때 명확하게 공고를 할 예정인데 일단 그 700점에서 800점 수준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필기시험 과목으로서는 상식하고 한국사는 공통 과목입니다. 이거는 필수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세부 과목은 채용 공고 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안내를 하게 되는데 선택 과목으로서는 그 행정학이라든지 법학, 전산학, 그리고 그 08년도에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같은 경우도 일부 채용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도에 채용할 경우에는 일단은 채용 공고를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과목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목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식하고 한국사, 선택 과목 총 이렇게 3과목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면접 전형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1차에 합격,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토론 면접, 다차원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3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외국어 면접까지 합해가지고 토론 면접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그룹 토론식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한 10명 정도씩의 그룹을 지어가지고 주제를 선정해 줍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5개의 주제 정도를 봉인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해서 그 주제, 그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 토론 면접에 대해서는 그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행태의 토론 과제가 뭐 공통적으로 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개고기의 그 식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요새 한참 말이 많은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면접관은 단지 여러분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채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개인당 한 2회 정도씩의 그 발언의 기회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자도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자도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토론하는 행태로 보통 1시간에서 약 2시간 사이에 그 결정이 나게 되는 그게 토론식 면접이고요. 이어서 다차원 면접은 특정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 및 대인관계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보통 다차원 면접은 그 봉사활동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장애원, 그 양로원이나 그런데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보통 다차원 면접은 약 4시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고 했을 경우에 일정한 부분 뭐 모욕 봉사를 하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의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름에 그 맞게 그 부분을 그 체크를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이어서 인성 면접은
그룹 면접이죠. 그죠? 이렇게 면접위원이 앞에 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 좌석에 앉아서 그 질문과 응답하는 행태에 1대1 면접도 될 수 있고, 다대다의 면접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면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면접은 뭐 외국어 인터뷰라든지 회화 실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인성 면접할 때 하든지 별도로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토익 성적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외국어의 대화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상으로 보면은 아까 외국인 고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전화 통화라든지 실제로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15개의 주재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니까 실제로 외국어 면접도 일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 면접 시 주요 고려 요소인데요. 사실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성실성, 도전의식, 조직 정신, 소신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어느 기관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적합한 인재가 누구냐, 그걸 면접을 통해서 가리게 되는 그런 행태죠. 그런 행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사실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실 면접에 대한 준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공단에서 면접을 보러 오면은 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기관이 무엇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도는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겠죠. 요새 그 한참 유행하는 뭐 통큰 치킨이나 통큰 랩북이 아니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런 인재를 사실은 그 면접 시 상당히 그런 걸 보고 그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대 사항으로서는 그 법적인 우대 사항, 뭐 취업 보호 대상자나 지원 대상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분명에 따라 우대를 하고요. 공단이 하는 업무, 그냥 기능 올림픽, 그 한국이 주최 전국 국제 기능 경기대 3위 이상 입상자 같은 경우에도 우대 사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에서 시행하는 그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우대 사항을 줄 가능성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고 사항에 명시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그 면접 때 공단 인재상이 있는데, 사실 인재상은 저희들 이제 사회인, 창조인, 행동인, 학습인이란 4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이제 공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면접할 때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했을 경우에 요 인재상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그 만약에 채용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약 그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약 4주에서 6주에 걸쳐 가지고 집체 교육은 약 4주의 교육을 하게 되고요. 현장 직무 교육은 약 6주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집체 교육은 공단에 관한 전반적인 예라든지 직장 예절, 그 다음에 뭐 프리젠테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요. 현장 직무 교육은 실제적으로 현업 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OJT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갔을 경우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교육 평가 및 근무 희망지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교육이 끝나면은 각각 발령을 내게 되거든요. 각 현업 부서에 이제 발령을 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기간 동안에 그 심층 면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문학과 출신의 그 외국어 대화를 잘 하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분의 의견과 그 다음에 그 인사 담당자의 그러한 그 판단을 겸해가지고 그러면 그 어학이 가능한 외국인 고용 지원이라든지 회계 주재원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그죠? 그런 업무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뭐 법학을 전공을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법에 관련된 그런 그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현업에 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행태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죠. 그죠? 희망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실무부서 배치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배치하는 행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그 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까 동영상 부분에 일정한 공단의 사업 소개는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 저희가 채용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